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앰프와 스피커에 대해서 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전문 음향 필드랑 하이파이랑 두 개가 전혀 다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전문 음향 부분들은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인 거고, 이제 사운드를 만들어서 크게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인 거고, 하이파이 쪽은 이제 이미 그렇게 작업된 것들을 듣는 쪽이니까, 그러니까 이 일반인들이 듣는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도구라는 것과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분야에서의 도구라는 것이 다르니까,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일반 전문 엔지니어, 전문 음향에서는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쪽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일반 하이파이나 일반인들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장비를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중요한 부분들을 알고 계실 텐데, 이제 그 부분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제 앰프랑 스피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앰프를 여러분들이 구할 때 용산을 가거나 어디 충무를 가거나 해서 이제 쭉 많은 것들을 할 때 상당수가 일단은 이제 기존의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려할 거예요. 그래서 맥킨토시라든지 마란츠라든지 온큐라든지 수많은 이제 앰프 제작사들에 나온 장비들을 앰프들을 보실 거고, 본인이 이제 사용 가능한 예산에서 이제 그걸 정하실 텐데, 자, 특정 브랜드나 특정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A, B, 클래스 D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때 과연 어느 정도 출력을 가지는 앰프가 필요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허용 입력과 어느 정도 이제 음압 출력을 가지는 스피커를 여러분들이 쓰실 것인가, 그 두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는 환경이라는 그 공간이 아무리 큰 공간이라고 해봐도 무슨 좌우폭이 5m에 이 깊이가 10m 이런 공간은 아닌 거니까, 대부분들 거실이거나 어떤 리스닝 룸이거나 하는 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실제적으로 스피커와 내가 이제 청취자가 듣는 이 거리라는 게 길어봐야 5m 그 정도 이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진짜 음악을 제대로 잘 듣는 그 리스닝 룸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렇고, 거실에서 이제 스피커를 이렇게 해놓는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약간은 이제 음향 공학적인 면에서 음향 시스템을 설계하고 음향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스피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스피커 브랜드나 스피커 특성, 앰프의 브랜드나 앰프의 특성, 이런 것들이 다 천차만별인 거고, 심지어는 케이블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테니까 그런 것들은 다 접어두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취향에 실제적으로도 취향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느 정도 출력의 앰프가 필요한 것인가, 또 어느 정도 출력의 스피커가 필요한 것인가, 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분하게 그 공식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이건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느낌적으로 100W 앰프가 파워가 더 있고 400W 앰프가 380W 앰프 1500만 원짜리가 진짜 그게 무게가 있는 사운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말고요. 그냥 우리가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산술적인 거에 의해서만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향은 빼고, 예, 그러니까 진공관을 좋아하시는 분들, 인티그레이트 좋아하시는 분들 다양한데, 근데 다 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W라는 그 와트라는 것과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실제 음압이라는 거에서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북쉘프 타입이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도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감도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1와트, 1kHz 사인파라는 거를 뚜 하는 1kHz 사인파를 1와트만큼 집어넣었을 때 이제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음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전력을 집어넣었을 때 이 스피커 안에 있는 전자기와 어떤 구동에 의해서 사운드를 그러니까 진동을 만들어내는데 그 진동의 크기가 얼만큼 되느냐, 이게 일단은 스피커를 여러분들이 선정하실 때 뭐 프로 음향도 그렇고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도라고도 말을 하고 뭐 센시티비티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1와트를 넣었을 때 1kHz, 1m 앞에서, 그러니까 대략 한 1m, 예, 그러니까 스피커에다 1kHz 1와트를 넣었는데 1m 앞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몇 dB SPL, 몇 데시벨이 나오느냐. SPL은 이제 음압 레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 공간에서의 소리의 크기를 말할 때 쓰는 절대값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게 0부터 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건 한 140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시끄러운 락 공연장에 가보면 대략 한 105, 107, 뭐 110 dBSPL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상당히 큰 소리가 120, 드러머가 치면서 그 안에서 듣는 게 대략 115에서 120 dBSPL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도를 얘기할 때 말씀드린 대로 1와트, 1kHz를 집어넣었을 때 1m 앞에서 몇 데시벨이 나오느냐를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게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그게 대부분 이제 뭐 북쉘프는 대략 한 85에서 95, 100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스피커들 플로어에다 놓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기준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이제 말한 것 같이 와트라는 게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1와트의 전력을 넣었을 때 그 스피커가 순수하게 만들어내는 이제 그 음압이 100이라고 얘기를 해본다라면, 그래서 그걸 대부분 다 피크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피크치가 100. 그러면 1와트를 넣었을 때 100 dB SPL이 나온다라는 거를, 일단 그거는 음압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대로 잘 움직일 수 있는, 제일 잘 움직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입력, 시료, 그 입력, 우리가 전력, 뭐 시료 입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그게 뭐 50와트, 400와트, 뭐 300와트 이렇게 이제 와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와트, 그 정도의 볼티지를, 전압들을 다 이게 충분히 구동 전압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음압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실상은 우리가 1와트를 기준점으로 생각했을 때, 자, 스피커는 패시브예요. 그러니까 수동 장치니까 이게 400와트라고 해서 그게 400와트 스피커니까 400와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거고, 400와트의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걸 이제 우리가 실효 입력으로 꾸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피크치, 순간적으로 팍 튀는 것들을 뭐 그 400와트면 뭐 한 800이나 1.2kHz까지도 그 피크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측정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출력 매칭인 거고, 그럼 400와트의 허용 입력을 400와트의 이제 출력이 있는 앰프랑 그 부하에 고려해서 8옴이면 8옴에서 그렇게 이제 두 개를 제대로 매칭을 하는 것이 이제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것이 1m 앞에서 내가 100 dB SPL의 피크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만약에 리스닝 듣는 포지션이 2m다. 그러니까 스피커를 놓고 2m 앞에서 듣는다라면은 우리가 역제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과학에서, 전부 다 물리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 더하기 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음압이니까 우리가 20 로그 이제 거리 L2, L1 해서 그 계산에 의해서 뭐 해야 돼요. 그거를 계산기로 뚫게도 가능하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말할 때는 거리가 2배면은 마이너스 6데시벨이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실제로도 그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로우 값으로 해보면 뭐 6.몇 이렇게. 그러니까 거리가 2배라는 얘기니까 1m 앞에서 측정한 기본 그 음압이 100 dB SPL의 피크를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2m에서 소리를 듣는다라는 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마이너스 6이니까 94 dB SPL이 피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피커에
기본 출력 음압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이제 94dB SPL의 피크를 가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2m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헤드룸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대략 한 20dB로 고려를 해요. 그러면 74dB 정도가 이제 기본 기준 레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 레벨을 74로 해놓고 피크가 이제 거기에 94까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스피커만 봤을 때는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1W를 입력했을 때 그러니까 74에서 기준 레벨이고 피크가 94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본다면은 2m 앞에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앰프라는 것이 추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앰프는 기본적으로 전력 증폭인데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대로 이거는 데시벨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W를 넣었을 때 만약에 50W 앰프라면은 8옴의 스피커가 있는 상태에서 50W라면 그거를 이제 10 로그 50 나누기 1 해서 1W를 넣었을 때 50W면 이게 몇 데시벨이냐를 계산해 보면은 대략 16이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1.6에다 곱하기 10해서 16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74 데시벨 있잖아요. 그러면 74 데시벨의 기준 레벨과 94 데시벨의 피크 레벨을 고려했을 때 그럼 74에다가 플러스 16을 딱 하면은 그럼 그게 90 데시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74에다가 16을 더하면은 그러니까 50W 앰프를 써서 거기에다 스피커 이제를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50W의 허용 입력을 지니는 스피커를 연결하면 되겠죠. 그거는요. 두 개의 임피던스를 맞추기 위해서, 두 개의 매칭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90dB SPL의 평균 레벨과 거기다 플러스 20을 한 그러면 110dB의 피크 레벨을 지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업계에서 기준점으로 해놓은 것이 85dB SPL의 기준 레벨이에요. 그럼 이제 5dB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자 우리가 100dB SPL의 피크를 지니는 스피커를 50W에다 연결해 놨다면은 이게 기준 레벨이 90dB SPL이 나오는 거고 피크가 110dB SPL이 나오는 건데 이제 업계의 표준으로 가려면은 그럼 거기서 85dB SPL을 기준 레벨로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5dB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5dB를 어디서 내리냐면은 그게 앰프의 입력 볼륨에서 5dB를 내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가정용 그 홈오디오에서는 50W급 앰프만 돼도 소리가 기본적으로 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되게 가지고 계신 뭐 티악이든지 마라치든지 뭐 어떤 앰프든지 간에 혹시 앰프 볼륨을 반 이상 올려본 적이 있을까요? 네? 대부분 못 올리실 거라고. 출력이 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지점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취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 거고 기본적으로 몇 와트의 출력을 지니는 앰프가 어떻게 왜 필요한지를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공식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전력을 말할 때 그 파워를 말할 때는 10 로그를 사용을 합니다. 10 로그 P2 나누기 P1 해서 이렇게. 근데 이제 전압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압을 말하고 압력을 말할 때는 20 로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BSPL 계산 거리가 몇 미터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2m에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4m가 실제적으로 내가 음악을 듣는 위치다. 그러면 조금 전에 4m를 우리가 20 로그 이제 4에 1 해서 그렇게 계산해서 값을 나눠서 이만큼이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정확하게 아니면 거기다 마이너스 6을 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100이었던 것이 94가 됐으니까 94에서 마이너스 6을 한 88dB가 되는 거고 88에다가 16dB의 50W 앰프를 더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출력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음압 계산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상 많은 그 오디오 하는 분들이 모르실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뭐 진공관마다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취향적인 것들은 이제 그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네.
실제적으로 앰프랑 스피커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실제적으로 설치를 해서 음악을 들을 때 그러면 최적의,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350와트, 400와트 뭐 이런 고출력의 앰프들을 뭐 돈이 남아 돌아서 쓰신다라면 그거는 뭐 말리지 않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앰프는 기본적으로 전력의 증폭만이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근데 이제 앰프가 이 앰프를 꼽았더니 막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리더라. 뭐 고음이 쌓여지고 뭐 저음들이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 그게 실제로는 우리 귀를 속일 수 있는, 왜곡할 수 있는 장비라는 거지. 예. 여러분들 뭐 분명히 다 원음을 듣기를 원하실 텐데, 그러니까 원래 레코딩을 했던 연주를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오길 원할 텐데, 뭔가가 양념을 더 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뭐 많이들 말하는 게 이제 그래도 파워가 커야 된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무거워야 된다라고도 얘기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클래스 A 같은 거 완전히 막 코일들 막 들어가 있어서 무게가 엄청난 것들이 이게 명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클래스 D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클래스 D라고 해서 디지털 앰프라고도 몇몇 분은 말씀을 하시는데 디지털은 아닙니다. PWM이라는 그 방식이 이제, 그리고 또 A, B, C, D 하는 거 순서에 의해서 정해놓은 게 그냥 D예요. 그래서 클래스 D 앰프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이고 저렴해졌어요, 많이. 그러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퀄리티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예, 뭐 그냥 쭉 제가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원고 없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수에 의해서, 뭐 수학까지도 안 갈 텐데 뭐 로그가 끼긴 합니다만, 마이너스 6 이렇게 거리가 2배가 늘면은 마이너스 6dB. 그 다음에 우리가 감도의 기본적인 거 1와트를 1kHz로 넣었을 때 몇 데시벨이 나오냐가, 그게 스피커의 음압에 대한 거고, 물론 이제 주파수 그 응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몇 헤르츠부터 몇 킬로헤르츠까지가 어떻게 어떤 왜곡을 덜 가지게끔 나오나, 플러스 마이너스 뭐 3dB에서, 그럼 그 왜곡의 그 범위가 그 정도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좋은 시스템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이.